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낸 건데요. 먼저 지난 3일 대구지검을 찾았던 윤 전 총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는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이현정 의원. 네. 생각보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빠르단 말이에요. 원래 지난 주말 보도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키우면서 당분간은 좀 두문부출하겠다, 숙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윤 전 총장 행보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사퇴 이후에 어떤 이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속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보다 좀 굉장히 빠르고 또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떤 메시지의 개념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거는 윤 총장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에 부패 완판, 즉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검찰에 사건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해서 부패 완판이라는 딱 네 글자가 굉장히 각인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딱 보면 망국의 범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LH 사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윤 총장이 왜 수사권을 검찰한테 뺏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LH 사태예요. 이 LH 사태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했던 2005년도에 본인이 직접 의정부 지금 이 고양지청 검사를 했을 때 이 2기 신도시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왜 이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이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범죄다. 더군다나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의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쳐줌으로써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어떤 이 메시지에 더 플러스가 되게 만드는 건데 저는 시점도 그렇고 이 개념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 보통 실력은 아니다는 느낌은 솔직히 듭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망국의 범죄고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거고 그걸 막는 게 국가의 책무다. 다음 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2005년에 2기 신도시 때는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 직접 수사한 경험도 있다. 이대로 수사하면 안 된다. 뭔가 현 정부가 대립감을 확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은 진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지금 땀 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쨌든 퇴임을 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듯 퇴임 때 이슈를 선도해서 확 주목을 끌었어요. 그게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난 거고.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정치인의 행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격적인 정치인의 행보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 재보궐선거 끝나고 야권의 어떤 형태로 정계 개편이 있을 때 아마 그때 정치인의 행보를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시간이 한 달 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넘는 시간 동안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집에서 개랑 고양이만 키우고 있으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이제까지 정치인의 행보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제 뭐 큰 선거 나갈 때 되면 측근들 내리고 무슨 딱 국립묘지 참배부터 하잖아요. 그런 세리머니를 하기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나 외교 이쪽에 뭐 전문가가 아닌데 뭐 지금 뭐 부동산 정치가 어떻습니다. 외교는 어떻 이런 얘기 하기도 뭐하다는 거죠.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중도층과 보수층의 이목을 본인한테 집중시켜두고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데 LH 사태 이거 수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총장의 전문가고 제일 잘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이 문제가 탁 터지고 이게 가장 큰 지금 사회 이슈가 돼 있으니 여기에 본인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도 본인이 지금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딱 정확한 이 사건이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으니까요. 옳은 소리를 하면서 이목을 끌어두고 역시 윤석열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 이미지를 중도 보수층에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는 전 검사로서 또 미래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LH 사태가 맞물려서. 이 의원님과 김 변호사님 두 분의 말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잘 아는 이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최대 이슈가 LH 사태라면 연결해서 메시지를 좀 주는 건데 앞으로 이런 현 정부를 겨냥한 공격 윤 전 총장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만약에 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검찰권을 갖고 있으면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 예. 이제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나갔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생겨야 비로소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아까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잘 아는 분이라면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사실은 검찰 관련된 이런 사건 내지는 수사 사건, 범죄 사건 외에는 사실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얼마나 이걸 두드러지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 당분간 이제 좀 지나면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얘기 파주 운정지구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인의 시각이에요. 검찰이니까 당연히 검찰이 나서면 열심히 잘 수사하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예. 원래 이런 수사할 때도 합동 수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면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그다음에 이 검찰,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대통령도 방금 전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검경이 함께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안산지청에서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과 함께 협력 수사의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고 하거든요. 수원지검 안산지청.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은 직접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찰과 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기관들은 다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검찰이 독점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거는 본인의 생각인 거죠. 예. 검찰만의 시각을 담은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실제로 수사 노하우가 충분한 검찰이 왜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안 하냐 이런 논란을 불거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 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변창흠 장관의 앞장선 수사를 믿으란 것이랍니까?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현정 의원님과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딱 그걸 캐치한 배경에는 실제로 지금 전 국민적 관심인 LH 수사를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이 못한다. 이게 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달라진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없었다라면 검찰 주도하는 합수본이 꾸려져서 이 수사를 했을 텐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을 빼고 이 경찰이 주도를 합니다. 특히 경찰 중에서도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이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국가수사본부가 이 검찰이 과거에 했던 대형 수사를 잘 해낼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이 국수본 주도의 어떤 합수본 수사에서 과거 검찰이 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흡하거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라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수사 인력, 능력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 용두사미가 된 거 아니냐. 의혹은 컸는데 결국 이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제대로 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는 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그 LH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잠시 화면을 지나갔는데 조응천 여당 내에서도 조응천 의원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LH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수사 못한다 이런 의견까지 좀 냈는데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정말 윤 전 총장의 첫 번째 공개 메시지 말대로 1, 2기 수사는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뭔가 성과를 냈는데 3기 시도시 물론 지금 대통령이 검경 합동으로 잘 해내라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윤 전 총장 우려처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경찰이건 국토부건 간에 열심히 하려고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일단 이거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여당도 앞장서서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도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 1호 사건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수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면 역시 큰 수건을 검찰 아니야? 경찰한테 이런 거 맡겨도 되겠어? 라는 이제 여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아마 거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제일 답답한 게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따라가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나 여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사지 강제 수사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LH증권 전수조사하는데 당신 이거 샀어? 아닌데요? 그럼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결국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 계좌 추적할 수 있고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수사권을,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구준 수사본부장이 예전에 1, 2기 신도시 할 때도 실제로 수사 성과는 경찰이 다 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결국 경찰이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긴 합니다. 다만 이런 특수사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수사 컨트롤 타워가 돼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윤석열 총장이 야 이건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 따라가고 땅 따라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수사 방향을 잡고 이걸 어디를 치고 들어가 뭐가 나온다 큰 컨트롤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검찰은 빠지고 이런 큰 수사를 컨트롤해 본 적이 없는 경찰만 해가지고 과연 수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겠느냐 의지와는 상관없지. 그래서 아마 좀 지켜는 보셔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와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아마 좀 의구심을 들긴 합니다. 일단 LH 의혹 전 국민 관심 있는 이슈로 윤 전 총장 사실상의 첫 공개 메시지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어쨌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 메시지를 내긴 하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1년 내내 같은 옷이다 저희가 이거의 핵심을 짚겠다는 건 아니지만 부인 사무실을 찾은 게 윤 전 총장 포착이 됐어요. 자택 지하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행보나 두문불출하는 건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공개 메시지는 내면서도. 사실 지금 윤 총장이 만약에 그 대외 행보를 한다 그러면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정책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 고향인 아버지 고향인 공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충청 대망론 이야기 나오죠. 또 부산에 어디 절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또 이게 재보선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서울에 어디 아무 데나 가보십시오. 이거 서울시장 선거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본인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했지만 윤 총장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탑10에서도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총장은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검사 윤석열은 어떤 면에서는 좀 탈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 이제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무슨 본인이 검사를 위한 이 활동만 하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자질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보는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강연을 한다든지 대학가에서 공정에 대한 문제를 강의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이제 행보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무슨 또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또 그럼 또 차도 일단 있어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예전에도 보면 반기문 총장이나 등등 움직일 때 보면 실제 이렇게 움직이면 경호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 총장 같은 정도 되면 이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호원도 필요하고 거의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팀 채비가 꾸려지기 전에는 이런 두문불출하면서 이런 공개 메시지만 언론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당분간 그러면 차도 있어야 되죠. 어디 경호원도 좀 있어야 되죠. 누구 거기 가면 사람들 몰려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조금 이제 이런 메시지, SNS나 등등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바로 LH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직후 정치권에서는요,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이 만난 정계 인사가 있다. 그래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인물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상당 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정권을 주는 것이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화면에 몇몇 인물들을 담아봤는데 구장차장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김한길 전 대표가 1년 전에 여권 원로 인사에게 대통령감으로 윤석열 총장 어땠습니까? 뭐 이런 말이 좀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자연인 신분으로 좀 돌아오다 보니까 혈혈단신 아닙니까? 정치에 아직 입문한 건 아닙니다만 과연 검사만 했던 사람이 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한 나라의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좀 싹트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걸 보완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좀 과시를 하는 이 언론 보도가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정치 멘토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치적 조언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한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 특히 창당이라든지 어떤 국정 운영에 뭐 관여를 했던 분들과 이 윤 총장이 교류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거나 대선 행보를 할 때 혼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뭐랄까요 정치적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이 관련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뭐 지금 현 시점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윤 총장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도 김한길 전 대표하고 윤 전 총장 연결고리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오는 게 기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가 발전입니다. 이게 항상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모든 분들이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하고 잘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조언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요, 지금 여의도에 가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 뭐 조언하고 있다, 누가 핵심이다, 듣고 있는데요. 그럼 뭐 윤 총장만 알 겁니다. 윤 총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워낙 또 대외 교류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본인에 대해서 만날 수 있죠. 뭐 특히 언론계 인사들이라든지 여러 어떤 이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동안 경험해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래도 큰 판, 이 대선판이라고 하죠. 정권을 어떤 움직이는 판을 그걸 그래도 조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한 분으로 이제 김한길 전 대표를 꼽고 있어요. 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그래도 이게 판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뭐 등등에 대한 이제 이 조언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능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만약에 만났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윤 총장이 앞으로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또 본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조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 정치권에 뭐 다들 이렇게 측근이다 잘 알고 있다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풍문만 지금 수백 개가 넘으니까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그런 인물 합류 중에 여기 보면 조국 흑서 만들었고 뭐 제1야당급 저격수라고 불렸던 진중권 전 교수도 물론 뭐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뭐 지원설까지 있고요.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지금 이슈의 중심인 것 같아요. 이슈의 중심이죠. 일단 뭐 진중권 교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인이나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대선이라는 큰 판을 앞두고 당장 내일 모레 내가 뭐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역시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큰 판을 일으킬 수 있는 원로급 전략가뿐만 필요도 하겠지만 정말 실무를 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도 있어야 되죠. 자금도 필요하죠. 사람 관리해야 되죠. 일정 관리해야 되죠. 이 수많은 일들을 해주는 이 스텝들. 이걸 정말 여의도에서 이 대선 치러본 이 선수급들을 딱
스텝으로 잘 꾸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난제이기도 할 거예요. 예. 뭐 의원들 중에서도 대선을 치러본 의원이 있고 치러보지 않은 의원이 있고요. 여의도에 있는 보좌관들 중에서도 대선, 총선, 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정말 윤석열 총장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에이스급 스텝들을 잘 구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보시죠. 도움 말씀은 뭐 현실 정치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예, 구장차장. 네,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 임무를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은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입니다. 예. 지금 그분이 미국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 인연을 다 갖다 대면서 윤 총장과 함께 할 거냐, 뭐 조언할 거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실제로 만나거나 또는 접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부터 지켜보는 것이 그 앞으로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세 번 말씀은 풍문들은 약간 거품을 좀 걷어내고 봐야 된다. 저희도 한번 그렇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잘 몰라요. 이제 저희도 취재 하나하나씩 하면서 윤 전 총장 이슈들 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치인들뿐만 아니고요.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차츰 그 세를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응원해주시고 감사한데 이슈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고 오늘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주겠습니다. 윤석열의 그 생각은 윤석열 화이팅! 보시면 뭐 파이팅도 있고 구속하라도 있고 벌써 그런데 어쨌든 조상호 대표님 제가 무슨 뭐 윤사모를 다 일일이 소개한다는 것보다는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란 인물이 이제 정치권의 상수가 됐다 이제 고정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크게 이해하는데 좀 편한 겁니까? 예, 뭐 그렇게 봐야겠죠. 뭐 기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퇴의 변을 그 목요일인가요? 그때 발표했을 때도 대검 측에 문의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거 맞냐 물어보니까 정계 진출로 꼭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계 진출의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대검찰청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대검 측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정계 진출하는 의사표시로 꼭 그렇게로 해석하는 걸로 꼭 써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도 직접적으로 이제 정계 진출할 생각인 것 같고. 과거 이제 지금 저 모임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 시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아마 저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권 지지 세력 중에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구심점 역할로서 윤 총장의 어떤 역할을, 윤 전 총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팬클럽들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츰차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확장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분들의 저런 열성 지지가 현실 정치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지지, 그러니까 국민 일반의 지지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예. 좀 의문인 점이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윤석열의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